세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취업계수 반장 봉반장 박봉서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의 수식어가 돼버린 방학워즈. 오늘도 방학워즈 특집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가 뉴페이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분 제가 보자마자 좀 심쿵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취준생분들, 특히 남자분들 지금 모니터 앞으로, TV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면접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계신 분입니다. 임송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임송아 강사님. 정말 두 팔 벌려서 제가 환영을 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 섭외해 주신 우리 PD님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공채를 잡아라에선 누구보다 이분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공채를 잡아라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봉 반장님 오늘 저 이렇게 후대하시면 후회하실 건데. 아유, 아닙니다. 예.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모의 강사분이 오신다고 하셔서 남자 스태프분들이 모두 오늘 관심이 집중돼서 스튜디오가 후끈거리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바깥 날씨는 추운데. 지금 바깥 날씨는 추울지언정 이곳 스튜디오는 이 관심으로 굉장히 후끈후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임 강사님 저희 공채를 잡아라 보신 적은 있으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제 면접을 준비해주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직업방송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다 챙겨본다고 할 정도인데 예. 특히 그중에 공채를 잡아라는 굉장히 내용이 세세해서 친구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이게 무엇보다 재밌잖아요. 이 재밌죠? 포맷이.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챙겨보는데 또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오게 되니 긴장이 되네요. 일단 임 강사님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강사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고요. 면접이 사실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쵸. 사실 이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도 이제 상황 면접, 창의성 면접 등 기업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들 그 방식을 유도를 네.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많은 멘붕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면접 유형 중에서도 강사님의 전매 특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쵸.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의 스피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논리력 이런 걸 바로 드러날 수 있는 PT 면접에 제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볼 게 이제 바로 PT 면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 태도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본 작성의 구성법 그리고 우리가 또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내 논리력을 발표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면접하면 우리 지원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면접 형태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임송아 강사님의 멋진 노하우 전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공채를 잡아라 방학워즈 에피소드 5 PT 면접의 습격 스펙4를 무기라는 직무중심 채용 변화로 대한민국 취업시장은 분쟁에 휩싸인다. 거기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라는 기업 공채 시장의 무리들이 취준생들의 희망을 동결해버린 것이다. 공잡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봉반장과 김수민 막내 형사는 비밀리에 PT 면접 기사 임송아 강사를 급파한다. 취업계 정의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공채를 잡아라 방학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방학워즈 특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PT 면접의 습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송아 강사님과 이제 PT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강사님, 이 PT 면접 네. 사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채 전형으로 그쵸. 쓰고 있는 네.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안 본다는 기업 빼곤 다 본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꿈의 기업이죠. 이제 삼성 그룹사들 다 PT를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J도 친구들이 뭐 이제 문화 기업이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CJ도 토론
플러스 PT를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K라든지 GS그룹, 뭐 LG그룹 등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보고 있고, 물론 뭐 신세계나 뭐 코롱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은행권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렇군요. 이제 정말 그렇죠. 굵직한 기업들이 다 보고 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네. 공채 과정 중에서 가장 막막하다고 느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PT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PT 면접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부터 해서 발표 준비, 발표 자세 등 많은 부분을 지원자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팀플 같은 거 하면 일단 내가 발표만 안 맡아도 이제 그렇죠. 반은 예. 이제 마음 편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함을 느끼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PT 면접에서 보는 건 간단해요. 남 앞에서 누가 봐도 말 잘하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PT 면접의 채점 포인트를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좀 보자면, 일단 당연히 논리력, 그리고 설득력, 그리고 발표력,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일 네. 수가 있는데, 예.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딱 문제를 짚었을 때 거기서 떠오르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했을 때 문제가 지금 매출을 올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보고 싶은 거냐, 이런 유형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설득력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내가 금방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주장만 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아.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잖아요. 네. 주장문에서는 주장과 발표에 맞는 근거가 중요하다. 근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의 특징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이 콘서트는 아이돌을 부를 것이고, 그 아이돌은 뭐 몇 명을 부를 것이고, 뭐를 하고 이 특징들이 있으면 우린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왜 잘 될 건지는 말하지 않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콘서트를 열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실제로 뭐 타 기업에서 뭐 그런 문화와 관련 없는 기업이 뭐 문화 콘서트를 열어서 잘 된 사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이런 이유들로 이 콘서트를 본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런 효과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발표력은 참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네.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평소에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다를 떨 때도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끝을 안 내고, 맞아요. 예, 왜 있잖아. 야, 어저께 걔가 그래가지고 맞다. 근데 내가 오늘 마무리를 안 있잖아. 하고. 근데 맞다. 이러면서 막 음. 끝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 하나를 할 때도 문장 완벽하게 내가 어떻게 했어서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끝내는 연습, 그런 거. 그리고 또 남 앞에서 말할 기회 있으면 자꾸 말해보고, 예. 스터디를 통해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논리력, 설득력, 발표력, 네. 이 채점 포인트 요것만 좀 챙기고 있으면 충분히 PT 면접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T 면접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지원자들이 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 좀 짚어주시죠. 정말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구절절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는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제 수천 명이 면접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변이 되게 막 논리력 있고 막 되게 특이하고 창의력 있고, 이거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 아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네. 그 삼성 전자 이제 면접을 본 친구가 있는데, 이과생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래요. 보통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거든요. 예. 한 가지 날 법한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PT 처음 시작이, 저 죄송한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문제 없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은 친구도 있거든요. 정말요? 네. 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거의 결국에는 신화적인 이제 얘기죠. 자신감 있게 그쵸. 모르는 것이 있을지언정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면접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자신감 있는 행동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결국엔 지원자의 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첫인상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PT 면접은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오프닝이랑 엔딩이에요. 영화 같네요. 그렇죠. 예. 사람이 시작과 끝이 좋으면 그 중간은 또 잊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PT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얘기가 듣고 싶어야 돼요. 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오프닝에서부터 막 진지하고 심각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좀 웃으면서 밝게 조금 처음에 이제 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뭐지? 하는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처음에는 좀 그런 가벼운 얘기들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PT 내용이랑은 상관이 있는. 그다음에 엔딩이 또 중요한데 네. 엔딩에서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엔딩에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또 다른 얘기로 이제 결과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이게 어려우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면서 그를 통해서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고 저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한 PT 내용을 한두 문장 정리하시고, 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 PT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질문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구를 하면 어차피 질문은 하겠지만 예. 네, 그러면 더 자신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PT 면접 좋은 점수 받는 하나의 스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PT 네. 면접에서 이제 오프닝과 엔딩의 또 중요성을 또 깔끔하게 정리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본적인 태도와 이제 PT 면접에서의 틀을 짚어봤습니다. 자, 사실 이 PT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네. PT 구성이에요. 그렇죠. 예. 이 구성에서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어떤 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은데 그렇죠. 이 요령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친구들이 PT 면접 하기 전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근데 칠판 있으면 칠판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쓰라고 준 거잖아요. 내가 굳이 있는 걸 안 쓸 필요는 없는 건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칠판을 써야 하고요. 칠판에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적느냐. 이것도 이 사람의 정리력이라든지 논리력을 볼 수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예. 네, 어떤 걸 적는 게 좋나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 간결하게 적으시고 제목을 적으세요. 맨 위에 제목을 적으시고 뭐 물론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내 핵심 아이디어, 핵심 주장을 적으시고 그에 대한 효과 이렇게 적으시는 게 이제 한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렇게 적을 것들을 미리 그럼 생각을 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내가 PT를 짜면서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딱딱딱 세 가지.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PT 작성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강사님께서 전수해준 노하우는 우리 지원자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데 강사님 잘 짜여진 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지원자 대부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짜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이 좀 틀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뭔가 내가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이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독창적인 건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 네. 남의 얘기도 아닌 내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K-pop 스타 같은 거 보세요, 요새. 뭐 이제 오디션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챙겨보죠. 예. 예. 너무 재밌죠. 예. 네, 저도 일요일만 기다리는데 그 왜 오디션 프로를 저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얘기와 박진영이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나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박진영도 좋대. 그게 저는 진짜 내 목소리, 내 이야기로 하는 느낌.
아,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PT에서도 중요해요. 예. 근데 도대체 내 이야기는 뭘까? 참 어려워요. 사실 내 얘기를 맞아요. 어떤 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나만의 얘기를 이제 그 PT 면접에 좀 잘 녹여낸다고 하면 듣는 네. 사람으로 하여금도 좀 공감을 이끌어내고 뭐 효과적으로 면접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PT 내용을 좀 구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네, PT 면접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 가지예요. 네. 오프닝, 그리고 본론, 음. 엔딩. 이렇게 되는데 오프닝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니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당신이 왜 이 PT를 들어야 하느냐 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예. 들어서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직장인들이 뭐 뉴스만 들여다보고 뭐 네이버만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시고요. 본론에서는 일단 처음엔 주장부터 하세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설명들도 물론 좋은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사람들의 니즈를 같이 섞어서 설득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결론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문장 정도로 내 PT를 요약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런 이유로 이런 아이디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공감이라는 부분에 좀 귀가 쫑긋했는데요. 결국에는 쌍방이 좀 공감이 이루어져야 설득도 되고 이제 그렇죠. 강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과제를 할 때 PT 면접을 짤 때 일단 장수 채우는 거에만 급급했었는데 이렇게 오프닝, 본론, 결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에 따라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적으면은 훨씬 만들기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연말정산 예시를 드신 게 정말 확 공감이 와닿구나. 확 가요. 제 동생도 그렇고 요즘 하루 종일 그것만 찾아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예시들을 네. 잘 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강사님 그런데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예를 들어서 SPC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향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만약에 무슨 면접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디어가 20, 30대를 겨냥한 공주풍 디저트 카페를 제안해야지 너무 만약에 좋네요. 네. 예. 이런 만약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PT를 같이 짜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그러면 오프닝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PT를 들어야 되고 왜 이 PT가 좋은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공감을 이끄시는 게 좋아요. 일단 타깃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나 네. 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타깃을 가지고 오프닝을 짠다. 요즘 20, 30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결혼을 못한 20, 30대들은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20, 30대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원할 때 저는 공주님 어서 오세요 라는 컨셉의 카페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깃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오프닝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 제가 에뛰드하우스에 가봤는데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좀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기분 좋은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에뛰드하우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에뛰드하우스는 여심을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PC에서도 공주풍의 디저트 카페를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PT 오프닝을 짜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주고 그런 본론에서 공주풍 카페를 어떻게 할 거냐.
디저트는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우선 공주품 카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대의 외로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저트는 마카롱 위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마카롱은 맛있고요. 마카롱이 어쩌 이게 아니에요. 마카롱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색깔, 예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색깔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될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타깃을 가지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뭐 인테리어는 뭐 분홍색으로 뭐 커튼을 쳐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실제로 분홍색을 썼을 때 뭐 식욕이 더 자극돼서 뭐 하나 시킬 걸 2개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얘기. 이 타깃이 마음이 이렇게 혹하여서 이런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특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설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거를 예.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흥할 겁니다. 얘긴 거죠. 뭐 공주품 카페를 이렇게 열면 뭐 우리가 뭐 디저트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뭐 아니면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따뜻하게 바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네.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평소에 네. 예쁜 카페 찾아다니는 게 사실 취미인데 그쵸.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약간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울산에서도 네. 정말 예쁜 마카롱으로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네. 저희 동네에서 40-50분이 걸리는데도 그 마카롱이 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여자분들은 정말 이런 거에 혹하기 때문에 네. 다녀왔던 뭐 카페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쉬운데요. 그런데 강사님, 사실 우리 취준생들은 네. PT 면접하면 어떤 주제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제 또는 문제가 나오나요? PT 면접의 가장 이제 커다란 유형은 3가지예요. 일단 첫째로 시사 관련. 예. 가장 공포했던 주제죠. 네. 시사 우리 정말 친구들이.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시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위주로 나와요. 예.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경제 관련 시사가 나오거나.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시사 관련은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 시사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주장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시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세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렇죠. 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거의 이제 시사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일부 은행권이나 공기업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업의 발전 방향이에요. 예. 네, 이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깃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20, 30대에 외로움을 느끼는 직장인 이렇게 아니면 예. 20, 30대인데 아직도 백수인 사람 이렇게 네. 타깃을 굉장히 좁게 설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로 우리 기업이 실제로 뭘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난 PT에서 일단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들이 많아야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데 타깃부터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타깃을 설정하시면 그 타깃에 대한 설명도 줄줄줄줄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타깃이 명확해야 그 니즈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 이제 아이디어 제시할 때는 타깃을 아주 작게 설정해라.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그냥 팁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별 PT 구성 내용들 마지막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네. 좀 들어보니까 PT 작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예. 물론 제가 앞으로 뭐 PT 면접을 볼 기회가 있겠냐만 네. 사실 사람 인생 모르잖아요. 제가 내 PT 면접을 어디 가서 볼지도 네. 모르는 거고. 어쨌든 네. 우리 지원자들에게는 굉장히 PT 면접 등불 같은 시간이 됐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사님 오늘 저희 공채를 잡아라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또 이게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예. 긴장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많은 도움이 네. 됐을 겁니다. 우리 김수민 캐스터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PT 면접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새로웠고요. 저도 언제 한번 어디 가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송아 강사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방학워즈 특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내일은 이민영 소장님과 함께 직무 찾기부터 공채 전략 노하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